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의 여름더위가 워낙 유명하지만 올해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삼복더위의 정점인 중복답게 폭염이 이어졌는데요. 비서지마다 인파로 북적이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금세 살갗이 따가워질 정도의 햇빛에 높은 습도. 그늘을 찾아 연신 부채질을 해봐도 더위는 가시질 않습니다. 낮에는 습하고 푹푹 찌는 장마철 찜통더위. 밤에는 숨막히는 열대야까지 이어지며 시민들도 지쳤습니다. 많이 더워요. 진짜 이 에어컨 앞에 잠시라도 안 있으면은 땀이 많이 나고. 말 그대로 데프리카고요. 그냥 정말 찜통에 찌는 것 같고 살이 그냥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이 더워요. 삼복더위의 정점인 중복을 맞아 피서지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 유례없는 더위가 찾아온 동해안의 해수욕장도, 산속 계곡도, 도심 물놀이장도 피서객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수영장 한번 어디 갈까 하고 그냥 이제 신천 물놀이장 개장해가지고 여기로 오니까 친구랑 와가지고 재밌는 것 같아요. 폭염 경보 속에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8.4도까지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불쾌지수와 자외선지수 매우 높음, 식중독지수 위험 등 더위 관련 모든 생활지수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대구 기상시청은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절기상 대서인 내일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지만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겠다면서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질입니다. 한편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뭄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북 동해안이 심한데요. 강우량이 예년의 30% 선에 불과해서 상당수 저수지는 저수율이 2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흘을 버티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산강 하구 평야인 포항 어미들, 저수지 바로 아래 논도 말랐습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조박지 수위가 수문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인데 형산강 물을 6km나 양수해 저수지를 채운 다음 하류들에 보내고 있습니다. 포항 최대 곡창인 흥해들을 책임지는 용연지 수위도 뚝 떨어졌습니다. 저수 용량 700만 톤으로 포항에서 가장 큰 용연지입니다. 현재 저수율이 22%로 여유분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용연지는 설계 당시 물이 부족하면 신광면 마북지에서 물을 공급받기로 돼 있는데 상류 저수지도 사정이 좋지 않아 이대로 가다간 지역 간 물 분쟁도 우려됩니다. 이달 말까지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달 말 이후로 비가 안 올 경우에 포항 지역의 가장 넓은 뜰인 흥해뜰에 금년 수확이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 최북단 송남면에서 가장 큰 용곡지는 수문에 양수기 넉 대를 설치해 마지막 남은 물까지 뽑아 쓰고 있습니다. 수압이 약하니까 물 용량이 작아요. 작았고 여기서 한 개 더 만들어서 수압 용량을 키워갖고 농민들은 논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물을 빼내는 등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 물을 최대한 아끼고 있습니다. 알벨 시기가 7월 25일에서 8월 초기 때문에 최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물을 아끼고 그때 빼려고 물을 아끼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가는데도 장마 이후 강우량은 포항 30, 경주는 26mm에 불과합니다. 포항 대다수 읍면에서는 기우제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100mm 이상 흡족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큰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9일 구미에서 밭일하던 80대 할아버지가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등 5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온열 질환자가 4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8월은 폭염이 더 심해지며 온열 환자 발생도 증가하는 시기라며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정오부터 5시까지 야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 시에는 창 넓은 모자나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여름 휴가철과 더불어서 오는 10월 이 추석과 개천절에 낀 황금 연휴에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만큼 이 여행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59살 서모 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에 내 가족과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열흘간의 일정에 720만 원을 송금했지만 출발 열흘을 앞두고 여행객이 부족하다며 여행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여행사는 차일 피일 대금 환급을 미뤘고 여러 차례 항의 끝에 1년 만에 보증보험을 통해 돌려받았습니다. 신문 광고 나고 크게 나고 이러니까 정신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 받았지. 여행을 떠나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해외여행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 관련 피해 구제 접수는 지난 2015년 750여 건에서 지난해 840건, 올해도 상반기까지 450여 건에 이릅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이 미흡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일정이나 숙소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 불이행과 추가 비용을 강요하는 등의 부당 행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너무 저렴한 상품이나 특약사항이 있는 계약의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관련 서류나 증빙이 될 만한 자료는 보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여행 정보 사이트나 관할 구청을 통해 여행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에 이어서 울산시 울주군 일부 주민들도 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범구민대책위원회는 어제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범구민대책위는 지난 14일 한수원 이사회가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것은 무효다며 앞으로 신고리 원전 건설 현장에서 경주 한수원 본사까지 행진하거나 궐기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의성군 춘산면 빙계 계곡 인근의 한 캠핑장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41살 A씨 등 5명이 가벼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단체 야영객이 캠핑장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방송되는 대구 MBC TV 토론 시사톡톡은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 재생사업 가운데 일제 미화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순종 황제 남순행로 조성 사업과 포항 구룡포 근대역사 문화거리 조성 사업 등 일부 사업은 도시 활력을 위한 개발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오히려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지법 형사 항소 4부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 전 삼성라이온즈 선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증언과 제출된 증거 등으로 볼 때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이 정당하고 선수 생활이 중단되는 딱한 사정이 있지만 프로 선수로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투자해서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해외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투자해달라는 친구 부탁으로 지난해 2월 2억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가 올해 봄철 화재 예방 대책 추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소방특별조사와 관광주간 숙박시설 등 많은 분야에서 안전대책 공로를 인정받았고 지난해 11월 서문시장 화재 이후 전통시장 맞춤형 방화구획 확보 등을 추진해 전국 18개 시도 가운데 3년 연속 최우수 소방본부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올해 봄철 대구 지역 화재 인명 피해는 지난 5년 평균 대비 41%, 재산 피해는 지난해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와 동구청,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등이 범죄예방협의회를 구성해 청소년 범죄 취약 지역을 개선시키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엄마품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이 사업은 동부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이 방치된 건물 등 청소년 범죄 우범 지역을 찾아내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들과 함께 깨끗하게 고쳐나가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6곳의 범죄 우범 지역을 개선했는데 청소년 비행이나 절도 발생을 막는 등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열대야가 우려되는 밤인데요. 편안하게 오늘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